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만난 두 분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다 75살, 두 분 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 분 다 자녀가 둘씩 있고 건강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두 분의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 김정순 씨. 집에서 만났는데 커튼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어두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요. 뭐 할 게 있어야지.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었지만 김 씨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리게 해놓는 거죠.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친구분들은 자주 만나세요? 친구들? 다들 바빠요. 나만 이렇게 빈둥거리지. 김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분, 이영숙 씨. 이분을 동네 복지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들 4명과 함께 나오시는데 웃음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노래 교실 갔다가 점심 먹고 커피 한잔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죠?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하지?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이영숙 씨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돈?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건강? 아닙니다. 둘 다 무릎이 안 좋으십니다. 자녀? 아닙니다. 둘 다 자녀가 잘 챙깁니다. 단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 김정순 씨는 3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복지관은 버스 타고 20분. 이영숙 씨는 23평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1층, 복지관은 걸어서 7분. 겉으로 보면 김 씨가 더 좋은 환경 아닌가요? 집도 크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처음부터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3년 전 이분도 김정순 씨처럼 어두운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숙 씨의 진짜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최수철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자고 부르러 갔는데 남편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영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겠지.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생 듣던 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신문 넘기는 소리, 기침 소리, 여보 부르는 소리. 이영숙 씨는 TV를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밥은 안 먹었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조금 가라앉자 화가 났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어?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 혼자 남겨두고. 당신은 편하겠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일어나봤자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나와서 밥 먹자. 아니야, 나 몸이 안 좋아. 다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남들은 다 남편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불쌍한 것 같았습니다. 이영숙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갈 때만 나갔습니다. 그것도 사람 없는 평일 낮에. 몸무게가 7kg 빠졌습니다. 무릎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다 빠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인지 몰랐습니다. 헬쑥하고 생기 없고 늙어 보였습니다. 아, 나 이렇게 늙었구나. 그날 밤 이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여러분, 이영숙 씨만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슬픔, 분노, 절망. 이건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이영숙 씨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서 살래? 같이 살자. 이영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편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챙겨주고 손주들도 보고.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싫어하면? 생활 리듬이 안 맞으면? 이영숙 씨는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영숙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며칠 후 마트에서 옛날 친구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영수가,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그저 그래. 너 요즘 연락 안 하고 그래서 걱정했어. 나 지금 복지관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이영숙 씨는 주저했습니다. 복지관? 거기는 늙은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니야? 하지만 친구가 워낙 끌어서 따라갔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비에서 어떤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친구가 이것저것 소개해 줬습니다. 여기는 운동실이야. 저기는 노래방이고 2층에 가면 도서관도 있어.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에 갔습니다. 친구들 4~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조용히 앉아서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괜찮았네? 다음 주 친구가 또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이번 주 수요일에 요가 수업 있는데 같이 갈래? 이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운동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하지만 거절하기 미안해서 갔습니다. 요가 수업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동작을 따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아, 나는 안 되겠다. 수업 끝나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가는 좀 힘든 것 같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해봐. 노래 교실도 있고, 서예도 있고, 영어 회화도 있어. 이영숙 씨는 다음 주에 노래 교실에 가봤습니다. 이건 괜찮았습니다. 노래는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옛날 가요를 부르니까 추억도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정도 노래 교실에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전 10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들 서로 아는 사이고, 나만 새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3주쯤 지나니까 얼굴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노래 잘 부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예요.
저는 박순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영숙이고요. 75이에요. 어머, 나랑 동갑이네. 우리 반말해요. 그렇게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영숙 씨가 갑자기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바뀌었습니다. 요가는 안 맞았지만 노래는 맞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갔습니다. 그것도 친구가 끌어서.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영숙 씨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친구도 몇 명 생겼습니다. 1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과 복지관이 너무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 걸렸습니다. 비 오는 날은 나가기 싫었습니다. 무릎 아픈 날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34평 아파트가 부담이었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었습니다. 난방비도 만만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계단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5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너무 찼습니다. 3층에서 쉬었습니다. 4층에서 또 쉬었습니다. 그날 이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요? 여기 살기 좋잖아요. 집도 넓고. 그게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계단도 힘들고. 그럼 1층으로 이사 갈까요? 2단지 안에서? 아니, 엄마는 복지관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 아들이 놀랐습니다. 복지관 때문에요? 여기서도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요. 버스 타고 가려면 귀찮아서 안 가게 돼. 엄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좋겠어. 딸도 걱정했습니다. 엄마, 근데 집을 팔면 손해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손해보더라도 괜찮아. 엄마는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해. 이영숙 씨는 혼자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저층 1에서 2층, 소형 평수 20평대, 공원이 가까우면 더 좋고, 마트, 병원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고, 한 달 동안 10군데가 넘는 집을 봤습니다. 어떤 집은 위치는 좋은데 너무 낡았습니다. 어떤 집은 깨끗한데 복지관이 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집이 딱 맞았습니다. 23평 1층, 복지관까지 걸어서 7분, 공원까지 5분. 집은 작았습니다. 34평에 비하면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숙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이게 더 낫겠다. 이사하고 일주일 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짐 정리하고, 가구 배치하고, 동네 파악하고. 그런데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도 나가볼까? 슬리퍼 신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걸어서 5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 유모차 끄는 엄마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만 늙어가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구나. 복지관은 더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7분. 이젠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갈 수 있었습니다. 무릎 아픈 날도 천천히 걸어서 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가던 게 4~5번으로 늘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요즘 맨날 보이네. 가까워서 그냥 나오게 돼. 자, 여기서 잠깐 숨 고르고 가시죠. 지금까지 이영숙 씨의 3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1년의 지옥 같은 시간, 그리고 조금씩 바뀌어간 과정.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신 분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슬픔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외로움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이영숙 씨도 3년이 걸렸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준비되시면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이사할 수 없는데요. 맞습니다. 이영숙 씨처럼 이사하는 게 쉽지 않죠. 전세 사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지금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이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법 1. 지금 동네에서 걸어갈 곳 찾기. 복지관이 멀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곳을 찾으면 됩니다. 동네 카페. 저는 72세 한미경 씨를 압니다. 이분은 복지관을 싫어하십니다. 거기 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야. 나는 아직 젊은데. 대신 이분은 집 근처 작은 카페에 매일 갑니다. 오전 11시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봅니다. 한 달쯤 다니니까 주인이 얼굴을 알아봅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응, 여기 조용해서 좋아. 오늘은 뭐 읽으세요? 이렇게 매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한미경 씨에겐 이게 충분합니다. 매일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주고 짧게라도 말을 나누고 집 밖을 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 동네 도서관. 69세 정인숙 씨는 도서관을 좋아합니다. 복지관은 시끄럽고 카페는 돈이 아까워서. 도서관은 조용하고 무료이고 의자도 편합니다. 정 씨는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 갑니다.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가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 몇 명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신문 좀 보려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네 공원. 74세 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 갑니다. 운동기구에서 30분 정도 운동합니다. 매일 가다 보니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과 얼굴을 익혔습니다. 오늘도 운동하시네요. 네, 매일 나와야 몸이 안 굳죠. 저도 그래요. 하루만 안 나와도 몸이 뻐근해요. 박 씨는 이 사람들 이름도 모릅니다. 연락처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성당, 교회, 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더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나 법회에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납니다. 봉사활동도 있고 소모임도 있고 식사도 함께하고. 여러분, 핵심은 정기적으로 갈 곳이 있느냐입니다. 복지관이든 카페든 도서관이든 공원이든 성당이든 일주일에 2~3번만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매일 나가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방법이 이 집에서도 연결되기. 그래도 저는 나가기 힘든데요. 무릎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화 친구 만들기. 70세 최순자 씨는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못 나갑니다. 대신 친구 3명과 전화로 연결됩니다. 매일 오전 10시 친구 1명에게 전화합니다. 어제 드라마 봤어? 어떻더라? 아, 나도 봤어. 그게 말이야. 10분에서 20분 정도 통화합니다. 이게 최 씨의 하루 시작입니다. 온라인 모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합니다. 집에서 핸드폰 켜놓고 요가 수업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하지 말고 자녀나 복지관에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님, 우유 배달원과 인사하기. 이것도 연결입니다. 매일 우유 배달 오는 아저씨한테 수고하세요. 인사하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택배 기사님한테 고맙습니다. 말하기.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도 소통입니다. 방법 3. 경제적 부담 없이 하기. 선생님,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대부분 무료입니다. 복지관.
무료. 식사만 3,000원에서 5,000원. 경로당. 무료. 도서관. 무료. 공원. 무료. 성당 교회절. 무료. 헌금은 자율. 카페? 하루 한 잔이면 4,000원. 한 달이면 12만원. 부담되면 일주일에 2번만 가세요. 한 달 3만원이면 됩니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완전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정찰하기. 월요일. 인터넷이나 자녀 도움으로 우리 동네 복지관 검색. 화요일. 산책 삼아 복지관 건물 앞까지 가보기. 들어가지 않아도 됨. 수요일. 공원 산책하면서 사람들 구경하기. 목요일 동네 카페나 도서관 위치 확인하기. 금요일. 쉬기. 2단계. 첫 방문. 복지관 첫 방문 시나리오. 문 열고 들어가기. 제일 어려운 순간입니다. 용기.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가기. 직원에게 말하기. 저 처음 왔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요. 프로그램 표 받기.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물어보기. 식당, 운동실, 교육실 둘러보기. 부담 없이 나오기. 이때 꼭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구경만. 사람들이 말 걸어도 부담 갖지 마세요. 구경하러 왔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3단계. 첫 참여. 프로그램 표 보면서 선택하기. 선택 기준.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것. 시간이 부담 안 되는 것. 1시간 이내. 운동보다는 취미 활동이 더 부담 없음. 추천 프로그램. 노래 교실. 다들 좋아함. 영화 감상. 편하게 앉아서 보기만. 스마트폰 교실. 실용적. 서예. 그림. 조용히 할 수 있음. 첫날은 뒤쪽 구석에 앉아서 구경만 해도 됩니다. 4단계. 계속하기.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 같은 프로그램. 3주쯤 지나면 얼굴이 익습니다. 누군가 말 걸면 답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주 나오는 대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언제 오셨어요? 저는 몇 달 전에 왔어요. 아, 그래요? 어디 사세요? 동이요. 어머, 나도 그쪽이에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약 안 맞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걸 시도하세요. 복지관 안 맞으면 도서관, 도서관 안 맞으면 카페, 카페 안 맞으면 공원, 다 안 맞으면 성당교회, 뭔가는 맞을 겁니다. 10개 시도해서 1개만 맞아도 성공입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데, 저는 사람 많은 곳이 불편한데, 저는 건강이 안 좋은데, 다 다른 상황, 다 다른 성격. 당연합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케이스 1. 내성적인 김영희 씨. 73세. 김 씨는 평생 조용히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 가면 시끄럽고 피곤했습니다. 대신 김 씨는 도서관에 갑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창가 구석자리. 책을 읽습니다. 아무도 말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가다 보니 같은 자리 옆에 또 다른 할머니가 항상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책 재미있어요? 네. 추리소설이라. 아, 나도 추리소설 좋아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주로 책만 읽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김 씨에게는 이게 충분합니다.
케이스 2. 건강이 안 좋은 이정자 씨 76세. 이 씨는 당뇨가 있고 무릎도 안 좋습니다. 멀리 나갈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씨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를 이용합니다. 날씨 좋은 날, 오후 3시쯤 1층 로비 앞 벤치에 나가 앉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는 걸 봅니다. 아이들 노는 걸 봅니다. 가끔 이웃 주민이 인사합니다. 어머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이것만으로도 이 씨는 외롭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날씨 좋은 날만 나갑니다. 이것도 충분합니다. 케이스 3. 자녀 없는 박명수 씨, 71세. 박 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박 씨는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40대부터 등산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동호회 사람들과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급식 봉사, 주방 보조. 나도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케이스 4. 시골에 사는 최영숙 씨 74세. 최 씨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도시로 갈 수 없습니다. 복지관은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대신 최 씨는 면 소재지 경로당에 갑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경로당은 작고 낡았지만 동네 할머니들이 모입니다. 화투도 치고 밥도 해 먹고 TV도 보고. 최 씨에게는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시골이라고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3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처럼 적극적이지 않아. 나는 나이도 더 많고 건강도 안 좋고.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영숙 씨도 처음부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끌어서 억지로 갔습니다. 요가는 안 맞아서 포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 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친구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전화로만 친구와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적응하고 어떤 분은 3년 걸립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복지관 안 맞으면 다른 곳 가면 됩니다. 오늘 못 나가면 내일 나가면 됩니다. 10번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슬픔, 자녀와 떨어져 사는 외로움, 건강이 나빠지는 두려움. 다 괜찮습니다. 느껴도 됩니다. 슬퍼해도 됩니다. 그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그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작은 한 걸음, 작은 변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 첫째, 산책 나갈 때 동네를 천천히 돌아보세요. 어디에 복지관이 있는지, 공원이 있는지, 카페가 있는지. 둘째, 이번 주 안에 한 군데만 가보세요.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 앞까지만 가봐도 됩니다. 셋째, 친구나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나 요즘 이런 생각하고 있어 말해보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자식 키우고, 가족 돌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은 10년, 20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존엄하고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